일단 기본서에서는 7페이지 가시면 돼요. 7페이지. 자, 맨 밑에 통책이 나와 있을 텐데, 자, 통책이 뭐냐면, 자, 통책 이런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가 권력 중에서 국회하고 대통령, 법원이 있죠. 저기 있을 텐데, 일단 뭐 국회인데, 자, 국회에서 뭐 해요? 자, 국회에서 하는 일. 자, 국회에서는 이제 법률 만들어. 그치? 근데, 자, 또 뭐 하냐면은, 국회는 대통령 견제하죠. 자, 또 한편, 자,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정치를 합니다. 그치? 그래서 대통령은 국회하고 대통령은 정치하는 정치기관이겠지. 자, 이에 비해서, 자, 법원인데, 법원이 정치해요? 법원이 정치하면 정치판사들 날뛰겠지? 정치판사가 이제 날뛰면, 자, 재판이 공정해요? 공정치 않게 돼요? 정치판사가 있으면요, 재판이 공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꾸 정권의 영향을 받아. 정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판이 공정치 않게 되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자, 법원은 자, 성격이 정치하는 정치기관이에요? 아니면 정치로부터 독립된 제3기관이지, 중립기관. 요 중립기관이 법원입니다. 그렇지? 근데, 자, 지금 뭐 한 거냐면, 자, 국회하고 이제 대통령이 정치를 한 거야. 정치를 해서 이제 갑을 침해했지. 그치? 자, 침해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뭘 공부할 거냐면, 행정법은요, 별거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죠? 자,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2편인데, 2편에서 이제 뭘 공부하냐면, 2편에서, 아까 2편이 행정작용법이라고 해서, 2편이 행정작용법이야. 자, 그래서 이제, 자, 어떤 그 국가가는 그 행정의 행형식이지. 국가가는 행정의 행형식들. 여기서 이제 행정의 행형식인데, 여기서 행정작용법 가면은요, 그렇죠? 행정부가 아까 대통령이지? 대통령이 대통령령 만들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만들지. 자, 이게 뭐냐면 이게 행정입법입니다. 자, 행정입법이라고 해서 법 만들어, 이렇게 법, 그치? 자, 또, 자, 아까 행정부가 뭐 합니까? 이 법을 집행해. 아까 법 집행작용인데, 뭐 아직 잘 모를 거고, 자, 법을 집행하는 것이 이제 용어가, 그 법률 용어가 행정행위야, 행정행위. 이런 말 써요. 그치? 자, 해석해봐. 행정입법은 행정부가 법을 만드는 거야, 지금. 그치? 자, 이에 비해서 행정행위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거야, 지금 집행작용. 자, 법 집행합니다. 이게 있고, 자, 또는 이제, 자, 국가가 국민하고 계약 맺지, 계약. 그치? 자, 뭐 공포성 계약이라고 해서, 자, 공포성 계약 맺어. 자, 계약을 맺는다든지, 자, 또는 국가가 나한테 명령 강제해요. 아니면 이제, 자, 내가 주인이니까 나한테, 자,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합니까? 부탁하는 거야. 그죠? 자, 국가가 나한테 권고해, 권고. 그죠? 자, 물가짐이 아시죠? 자동차 10부제 참가하시려면서 이제 권고하는 거야. 그치? 자, 권고하는 것이 행정지도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국가 측에서 하는 행정의 행형식. 자, 이 행형식 이제 공부하는 거야. 2편에서 지금. 이걸 공부합니다, 지금. 그치? 그래서 행정입법이 무엇이고, 행정행위가 무엇이고, 자, 공법상 계획이 무엇인지 개념들, 죠? 일단 이제 행정작용의 형식을 공부해야겠죠? 자, 공부하는데, 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겠죠? 여기서 많이 있어, 이렇게. 그치? 자, 근데 뭐 한 거냐면 이제, 자, 행정법에서 공부할 것은 이거야, 그쵸? 이걸 공부한 다음에, 근데 뭐 한 겁니까? 자, 뭐 한 겁니까? 행정입법이지? 자, 이 법이 날 침해해. 자, 법에서 날 침해했어. 자, 또는, 아까 집행작용이지? 세무서장이 나한테 10%로 세금 부과할 것을 세무서장이 법 어겨서 나한테 15% 세금 부과했어, 이렇게. 이런 경우라면 세금 부과가 적법의 위법이에요. 저 위법이겠지? 그렇잖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행정작용이 정상적이야. 지금 행정작용이, 자, 공무원이 법을 어겼어. 공무원이 법을 어긴 거야, 지금. 그렇지? 그래서 공무원 측에 국가가 법을 어겨서 날 침해했어, 지금. 날 침해했지. 날 침해했잖아, 이것도. 날 침해했어. 자, 누가 침해했어, 나를 지금? 누가 침해했어? 행정부가 침해했지. 자, 무엇 가지고? 행정입법 가지고. 행정행위 통해서,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날 침해했겠지, 이제. 자, 침해했겠지? 침해하면, 자, 이제 국민이 뭐 해야 돼, 이제? 침해하겠으니까. 구제. 아까 4편이지? 4편이 행정구제야, 그치? 자, 4편이 행정구제라서, 이 행정구제와 관련돼서 이제, 자, 국민이 국가 상대로서 이제, 자, 국가 상대로 해서 소송에서 구제하는 거야, 지금, 앞으로, 그치? 그렇잖아요?
이 행정구제와 관련돼서 생각해봐. 여기서 행정구제 할 거 아니야, 지금. 그치? 안 그래요? 근데 이 행정구제와 관련돼서 이제 국민이 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할 수 있는 거냐, 대체. 그치? 국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냐, 쭉 나오겠지, 이제 여기서. 그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서 공부할 건데, 잠깐 앞단계 보시면, 여기서 이제 행정구제 파트 이게 있어.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손해정보라는 게 있어요. 이 구제 파트를 미리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어디서 공부할 거라고 지금 앞으로? 사편서 공부할 건데, 좀 필요해서 미리 앞단계 공부가 지금 잠깐 개념만 볼 건데, 행정상 발생 손해야. 이 손해를 자, 전보해줘. 전보가 뭐야? 한자로 그리하면 전보. 행정상 발생한 손해를 메꿔주겠다. 메꿔주겠다. 자, 무엇 가지고? 돈 가지고. 응? 자, 돈 갖고 메꿔줍니다. 그치? 자, 이땐 다시 행정상 손해 전보와 관련돼서 뭐가 있냐면,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 행정상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어. 이게 있고, 또 한 가지가 행정상 손실보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게 있어. 배상보상. 그치? 근데 법에서는요, 배상과 보상을 아주 엄격하게, 자, 분리했습니다. 자, 배상이지. 이 배상은 언제 하는 거냐? 배상은 위법이야, 위법. 위법이라는 거고, 보상은 적법을 다는 것이 이제 보상이에요. 자, 한 가지를 이렇게. 이거 생각해봐. 요 갑이라는 공무원이 있어. 자, 공무원이 있는데, 이 공무원은요, 업무가, 그쵸? 선박 안전 담당 공무원이에요, 사람은. 자, 선박이 이제 안전한지 안전검사 공무원이야, 공무원이. 자, 안전 담당 공무원인데, 그치? 근데 뭐 한 거야, 이제. 이 공무원이, 자, 을이라는 선주 있지? 선주한테 뇌물을 받은 다음에, 이 을 선박 있지? 을 선주의 선박이 안전하지 않아. 노후됐어, 이게. 그치? 근데 뭐 한 겁니까, 이제? 선박 안전검사도 하지 않고, 안전검사증을 발급해 준 거야, 그치? 자, 발급해줘서 이제, 이 선박이 이제, 자, 이 선박 운항됐겠지. 운항돼서 이제 이 선박이 노후되니까 어때? 자, 노후되니까 불났겠죠. 그래서 이제, 자, 이게 극동사건이라고 해서 불났어, 여기서. 자, 불이 나서 이제 승객이 사망했다. 그치? 만약에, 자, 공무원이 안전검사 했으면, 선박 안전검사증을 얘한테 안 줬겠지. 그치? 안 그래요? 근데 안전검사 하지 않고 안전검사증을 준 것은 적법 위법. 위법이지? 자, 위법인데, 근데 지금, 자, 국민이 사망했잖아. 자, 국가한테 뭘 청구하겠어? 보상? 배상. 국가한테 배상 청구하겠지. 그치? 자, 이것이 뭐야? 행정상 손해배상이지? 같은 말은. 국가배상. 자, 국가한테 배상 청구합니다. 그치? 적법의 위법이에요. 자, 위법의 위법. 좀 위법 과실일 때. 이때 이제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하는 거야, 지금. 이게 있고. 자, 또 한 가지를 보상인데, 보상 언제 한다고? 보상은 적법 무과실일 때. 자, 적법 무과실이야, 이렇게. 적법 무과실일 때 국가가 보상해 주는 거야, 이제. 보상 해주는 건데, 이런 경우에요.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국가라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 공익사업 할 거야, 공익사업. 이 사업이 지금 개인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지. 자,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개인을 위한 거야, 국민 전체를 위한 거야? 국민 전체를 위한 거지, 이게. 공익은 전체익. 전체익을 구하는 거니까. 자, 생각해봐. 뭐 이런 것들이야, 이제. 자, 국가가 도로 설치한다든지, 그치? 공항을 설치한다든지, 그치? 국가가 뭐 지하철을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이제 하수시설을 정비한다든지, 그치? 군사시설을 정비합니다. 자, 이런 사업이잖아. 이런 사업이 개인 사업이에요? 자,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지. 자, 공익사업이야. 자, 공익사업인데, 국가가 도로 설치할 거 아니야. 그쵸? 자, 도로 설치할 때, 이게 이제 요 땅에 도로 설치할 장소야, 이게. 그치? 이 장소인데, 여기 이제 A 땅이 있어, A 땅. A 땅이 있다, 이렇게. 그치? 어떻게 합니까? 이제 A 땅 있으면. 응? 자, 이때 이제 요 사업이 공익사업이잖아. 자, 공익사업이니까, 근데 요 A가 여기서 뭐 한 거야? 알박게 넣어서, 알박게 한 다음에 안 팔겠대, 이거. 응? 안 팔겠대,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떤 국가는요, 이건 알박게 하잖아? 그래서 이제, 저번에 보니까 그잖아. 차트를 달린 남자? 아, 그런 프로 있잖아, 하여튼.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판다고 해서 도로를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설치하지, 이렇게 설치한 거, 이렇게 설치해야지,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경우도 있어, 이렇게. 근데 도로를 이렇게 설치하면요, 비용이 많이 들잖아,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게 이렇게 하다가, 아니, 생각해봐. 이게 도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요, 사고 날 거 아니야, 이게. 안 그래?
이 사업이 공유 사업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A가 안 팔겠대. 안 팔면 도로를 설치 안 할 거야? 아니면 이 사업이 공유 사업이니까 개인한테 땅 뺏어와야 돼. 국가가. 강제로 뺏어와서 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국가 측에서 공유 사업 할 때 개인 재산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어. 저게 뭐야? 강제 뺏어오는 거. 수용당했다. 자, 그 말쓰지? 수용당했다. 강제 수용당했다. 그치? 그 말씁니다. 그치? 이 강제 수용 언제 하는 거야? 개인 사업일 때, 공유 사업 할 때. 공유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국가가 개인 땅을 강제로 뺏어왔잖아. 그러면 강제니까 위법입니까? 자, 위법입니까? 아니면 자, 도로 설치할 때, 공항 설치할 때, 군사시설 설치할 때 개인 땅을 강제로 뺏어온다는 법에 근거가 있어. 법에다 근거가 있어, 다. 국회에서 법을 다 만들었어, 그치? 그럼 이것은 위법인 거야? 법에 근거한 거야? 법에 근거했지. 법에 근거했으니까 적법이지. 그치? 법에서 뺏어오래. 그래서 뭐 한 거야? 공무원 뺏어왔어. 잘못한 거였어, 공무원이? 잘못한 거였어. 과실이야, 무과실이야? 무과실이지, 그치? 그렇잖아, 지금. 이때 적법 무과실이라는 것이 손실 보상. 보상.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지금. 그치? 그래서 그게 이제 손해전부에는 뭐가 있어요? 배상과 보상이 있다, 보상. 이게 있다는 거야, 지금. 그치? 이게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또 한 가지가 이제 구제 파트에서 공부할 것이, 자, 두 번째가 행정쟁송. 행정쟁송법 합니다. 여기서. 행정쟁송법 합니다. 그치? 하는데, 자, 해석해봐. 자, 행정상 분쟁이야, 이게. 그쵸? 지금 분쟁이 생긴 거야, 분쟁이. 분쟁이 생겼는데 지금 얘가 민사상 분쟁이에요? 행정상 분쟁이에요? 행정상 분쟁이 생긴 거야. 그쵸? 자, 생각해봐. 민사상 분쟁이면 분쟁 당사자가 누가 누구 사이야? 국가와 개인이야? 개인과 개인이야? 개인과 개인이지. 그치? 근데 행정상 분쟁이면 분쟁 당사자에서 일방은 누구겠어? 반드시 국가겠지. 그치? 안 그래요? 그래서 행정상 분쟁은 분쟁 당사자 중에 일방은 누구다? 항상 국가다. 그치? 그러니까 국가하고 국민과의 분쟁이 생긴 거야, 지금. 그치? 자,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이 분쟁을. 자, 해결해줘, 해결하지? 자, 이 쟁송의 의미야. 그치? 자, 분쟁 해결 방식인데,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다툼이 생겼어. 그쵸? 자, 지금 싸움이 났지? 제일 빠른 거 뭡니까? 제일 빠른 방법. 싸움 났어. 제일 빠른 거. 분쟁 해결 방식 중에서 제일 빠른 거. 제일 빠르지. 응? 지방경찰청장 나한테 비로정이 됐어. 뭐 하면 돼? 가서 풀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되잖아. 그쵸? 아, 근데 우리가 지금 가서 공무원하고 싸울 거야? 가서 막 주먹다툼 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지금?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분쟁을, 자, 이 주먹 갖고 해결합니까? 아니면, 자, 평화롭고 적법 절차에 근거한 법에 근거해서. 법이지, 법. 법에 의한 해결인 거지. 응? 행정상 분쟁인데 법에 의한 해결. 이게 뭐라고? 자, 쓰는 말. 법률 용어. 쟁송. 행정쟁송이니까 행정상 분쟁을 법에 의해서 해결한다고, 법에 의해서. 그치? 이게 쟁송인 거야, 지금? 의미가. 그치?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 법을 만들었겠지. 그치? 이 법이, 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 법이 첫 번째가 행정심판법이라는 거지. 행정심판법 있고 또 한 가지가, 자, 또 한 가지가 행정소송법이 있다는 거야. 또 한 가지는. 그치? 이해됐죠? 자, 근데 소송 누구 하는 거예요? 소송은 행정부 해줘요? 소송이니까 법원이 주는 거야. 법원이지. 그래서 행정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이 있어. 이 법원이 민사법원이에요? 형사법원인 거야? 행정이니까 행정법원이야. 행정법원이지. 그치? 그래서 1심 행정법원, 2심 고등법원, 3심이 대법원이라는 거지. 그쵸? 3심제. 이해졌죠? 자, 이게 이제 행정법원이 있어. 그래서 소송 누가 해줘? 소송은 같은 행정부가 아니면 사법부인 법원이. 사법부인 법원이 해주는 거지. 소송이라는 것은. 근데 사법부는 공정하잖아. 자, 법원은, 자, 국민 기본권 보호하는 보호기관이지. 그래서 법원에서 해주는 소송에서 구제가 잘 됩니다. 근데 심판이 있지. 심판은 누가 해주는 거야? 심판은 행정부가. 자, 생각해봐, 여기서. 자, 이 국민 있지. 이 국민하고 지금 행정부 사이에 분쟁이 생겼어. 그치? 자, 지금 누가 이제 판단해 주겠어? 판단을 행정심판은 법원이 주는 거야? 같은 행정부가? 같은 행정부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행정부가 판단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행정부가 국민 편 들겠습니까? 자기 편 들겠어? 자기 편 들겠지. 그치? 그러면 행정심판은 권리 구제가 잘 안 되죠, 이거는. 그치? 그렇잖아. 그러면 심판이 중심, 우리는 소송이 중심. 우리는 소송이 중심인 거지. 그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소송에서 거의 배우고 심판을 좀, 자, 마달라 갑니다. 그래서, 그치? 그렇잖아. 하여튼. 그래서 소송이 이제 중심인 거, 우리는. 이해하셨나요? 자, 이것이 이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는 거야, 지금. 그치? 자, 생각해봐. 자, 국가가, 자, 내가 공무원이야. 자, 공무원인데, 자, 국가가 뭐 했어? 날 파면시켰어. 날 파면당했지. 날 잘랐어, 지금? 나 잘랐잖아. 지금? 어때, 기분이 지금? 내 팔자지? 집에 가면 되지? 아, 국가는 날 잘랐잖아, 지금. 난 파면시켰잖아. 나 파면했으니까 내 팔자가 집에 가면 되잖아. 내 팔자라서 집에 가시면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응? 우리는, 자, 팔자니까 집에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파면 처분 취소한 다음에 공모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치? 그래서나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소송해야 됩니까? 소송하든지 아니면 심판 청구해야 되겠지. 그쵸? 청구했으니 구제할 거 아닙니까? 그치? 이게 행정쟁송인 거야. 그치? 자, 이게 있고. 자, 이제 마지막이야.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마지막이야. 가장 마지막의 구제인데 뭐냐 이게 세 번째가 이게 헌법소원이야. 자, 헌법소원인데 헌법소원 담당자는 누구예요? 헌법소원 담당자는 헌법재판소. 법원 아니에요, 여기는. 자, 법원인 거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한테 가장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그치? 구제달라고. 그래서 헌법소원이 가장 마지막의 구제 방식인 거야. 그치?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 뭘 공부하겠어, 지금부터? 지금부터 공부할 것은, 자, 이거야. 그치? 아까 행정자격 공부하는 거야. 그치? 행정자격 입법이지, 이제? 아까 보세요. 자, 행정입법을 공부했어. 근데 행정입법이 잘못됐네? 자, 어떻게 했으면? 행정입법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행정입법 날 침해했어. 자,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구제해야 돼. 구제할 거 아니야. 그러면 행정입법이 날 침해했을 때 이게 행정소송 가능하냐? 헌법소송 가능하냐? 그치?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는 이제 공부하는 거야, 이제. 근데 이 아까 행위 형식 있지? 이 행위 형식에 따라서 구제 방법이 다 똑같지가 않아, 이게. 다 틀려, 이게. 응? 그래서 어떤 것은 행정소송이 안 돼. 어떤 것은 헌법소송이 또 안 돼. 하면서 이제 이게 구제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행위 형식을 공부한 다음에 이 행위 형식과 관련된 구제 방법을 일단 이제 공부하시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지금. 그쵸? 2달 동안 이거 할 거야, 이거. 그쵸? 2달 동안. 별것도 없어. 이게 핵심이야, 이게. 이게 우리가 공부할 핵심, 그치? 이해하셨죠? 자, 근데 보세요. 근데 지금 오늘 시간이야. 자, 오늘 시간인데 지금, 자, 지금 어디 공부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요? 응? 아,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 우리가? 통챙이. 아까 통챙이 뭐야? 통챙이가 행정행위야, 아까? 통챙이가 법 집행작용이야? 법을 집행한 거야. 통챙이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국회가 뭐 했어? 자, 법을 집행했어? 정치를 했어, 지금? 정치란 거야, 그치? 정치를 해서 날 침해했어, 정치를 해서 날 침해한 거야, 지금. 그치? 이해하셨죠? 지금 뭐가 침해한 거야, 지금? 대통령과 국회가 날 침해한 거야, 지금 나를. 그치? 근데 대통령과 국회가 법을 집행하지 않고 정치를 해서 침해했지, 나를. 그치? 그렇잖아. 그러면 제가 뭐 합니까, 이제? 국가한테, 자, 권리 구제를 청구할 거 아니겠어, 지금. 그치? 그러면 정치가 침해했을 때 이게 행정소송이 가능하냐고, 이게. 그치? 자,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이제? 법원한테 행정소송을 청구했지. 근데 법원 아까 보세요. 법원은 정치기관이야, 중립기관이야? 중립기관이잖아, 법원은. 그쵸? 중립기관인 법원이 정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냐고, 이렇게. 정치 문제에 개입해서 재판을 해줄 수 있냐고. 근데 중립기관인 법원은 정치 문제에 개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 아까 통챙이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가 안 된다는 거지. 아까 구제 방법 중에서 뭐가 안 된다고? 행정소송이 안 된다고, 여기는. 그치? 이해하셨어요? 물론 헌법소송은 가능할 수 있어. 헌법소송은 가능하지만 구제 방식은 지금 행정소송이에요. 통치행위는 헌법소송이에요. 헌법소송 청구하는 거지 행정소송이 안 됩니다, 여기는. 그치? 그래서 이제, 자, 다시 볼게요, 지금부터. 자, 지금 보세요. 법원에 소송 제기했어. 소송 제기하면 법원이 행정사건 등에 대해서 정치 문제 개입할 수 있냐고. 정치 문제 개입할 수 있어? 아니면
권력 분립상. 자, 권력 분립상 법원은 정치 문제를 처음부터 심사할 수 없어. 정치 문제 개입할 수 없어. 그래서 법원이 정치 문제에 개입할 수 없으니까 정치를 침해당했을 때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핵심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자, 정리할게, 지금부터. 자, 지금 통치행위야. 자, 통치행위 개념 뭐예요? 개념. 아까 법률 용어. 개념. 개념은, 자, 법원은, 중립적인 법원은 정치 문제에 개입해서 재판을 해줄 수 있다, 해줄 수 없다. 해줄 수 없다. 없다까지가 통치행위야. 긍정, 부정. 응? 할 수 없다. 긍정, 부정. 부정. 통치행위 부정이야, 부정. 지금 법원이, 그렇죠? 법원은 정치 문제에 개입해서 사법심사를 해줄 수 없다. 그렇지? 사법심사지. 자, 해석하면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다고.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원이 소송을 못 해주겠다는 거지. 소송 안 받아주겠다. 그렇지? 그러면 소송을 통한 구제가 안 된다는 거야, 결국은. 그렇지?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자, 통치행위라는 것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야. 할 수 없다는 게 통치행위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법에서 하지 말해? 정치 문제는 법에서 하지 말해? 하지 말해. 자,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야. 안 나와 있어, 법. 안 나와 있어. 통치행위는 법에 안 나와 있어. 그렇죠? 항상 법이 없잖아요? 항상 법이 없을 때 무슨 문제? 항상 법이 없을 때는 항상 학설과 판례가 해석하겠지. 법이 없으니까. 그치? 아, 법이 있으면 학자 들을 필요 없어. 법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통치행위는 정치 문제 등에 대해서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는 조문이 없잖아, 이게.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자, 이것은 법률 문제인 거야? 학설과 판례 문제인 거야? 학설과 판례 문제인 거지. 근데 학설이 똑같겠냐고. 학설이 똑같게 좀 달라요. 다를 수 있는 거지. 아니, 학자가 우리 얼마나 똑똑한데 같은 말 하겠어. 다 다르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통치행위를 긍정해. 자, 긍정한다. 아까 보세요. 통치행위 인정인데, 자, 인정한다. 같은 말이 뭐냐? 통치행위를 긍정해. 긍정설이지. 긍정설. 해석해봐,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이제 국어 실력. 국어 실력. 자, 통치행위 긍정한다. 무슨 의미? 법원은 정치 문제 등에 대해서 재판해줄 수. 아까 통치행위 개념 뭐야? 통치행위는 법원은 정치 문제 등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고. 긍정 의미, 부정 의미. 통치는 부정이죠, 부정. 어?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면 긍정하니까 법원은 재판 못 해주지. 지금 법 문제 아니야. 지금 법 문제야. 국어 실력 문제야. 국어 실력이지, 국어 실력 지금.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재판을 해줄 수 없다. 해줄 수 없다. 그렇지? 해줄 수 없다. 응? 긍정설. 있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긍정설인 거고, 자, 부정설은. 자, 통칭 부정설이지? 정치 문제 등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는 걸 부정하니까. 사법심사 해줄 수 있다. 부정설 있다. 그치? 이해했었나요? 자, 사법심사 해줄 수 있는 거다. 이게 이제 부정설. 그치? 자, 이 중에서 이제 긍정설하고 부정설이 대립합니다. 대립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일단 학설 판례 여기야. 다수설과 판례는 긍정설. 자, 긍정설이라서 자, 정치 문제 등에 대해서 법원은 재판을 못 해줍니다. 그치? 자, 그런 거고. 자, 긍정설. 그래서 이제 긍정설인데 왜 못하는 거냐? 이유가 뭐냐? 못하는 이유가 있어. 자, 교재 한번 가볼까요? 자, 교재에서 9페이지. 자, 9페이지 가봐, 9페이지. 자, 교재에서 9페이지 가시면 거기 이제 뭐가 나와, 지금? 부정설하고 긍정설 나와 있지? 자, 아까 부정설은 자,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 심사할 수 있다. 심사할 수 있다. 그치? 자, 심사할 수 있다. 근데 긍정설은 법원은 사법심사를 해줄 수 없다. 부정설이지? 그치? 이해하셨어요? 자, 왜 할 수 없는 거야, 지금? 법원이 재판을 해줄 수 없는 이유. 아까 법원은 정치기관입니까? 권력분립상 정치는 누가 하는 거라고? 정치는 대통령과 국회가 합니다. 법원은 권력분립상 정치계는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처음부터, 권력분립상 처음부터 정치 문제 개입할 수 없는 거라고. 무슨 견해? 권력분립상. 자, 좀 교재 가보세요. 교재에서 지금 9페이지에서 뭐 재량행위설, 대권행위설,
권력분립설, 사법부 자제설 있지? 자, 그거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 필요 없고 두 가지 마시면 돼. 첫 번째가 권력분립설. 권력분립설이 자, 미국 판례하고 대한민국 다수설 판례 입장. 자, 미국하고 자, 대한민국 다수설 판례가 권력분립설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왜 심사할 수 없는 거라고? 이유가 뭐라고? 권력분립상. 아까 법원은 정치기관이야 처음부터 정치문제에 관여할 수 없어. 처음부터 정치문제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그치?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문제에 개입할 수 없으니까 법원이 심사를 해줄 수 없지. 그치? 자, 권력분립설. 사법부 자제설이죠? 이름 뭐야? 사법부 자제설은 정치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거다. 아니면 법원은 정치 문제에 심사할 수 있지만 다만 법원이 정치 문제에 개입하면 법원은 공정성 잃어버려. 재판이 공정치 않겠지. 그치? 그러니까 법원이 공정치 않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전부 다 잃게 되겠지? 그러니까 어때 이제? 법원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은 할 수 없는 거야.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거지만 심사를 할 수 있지만 자제하겠다는 거지. 아까 권력분립은 처음부터 못하는 거고, 그렇지? 사법부 자제설은 못하는 거야. 할 수 있지만 자제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이해했죠? 그래서 아까 판례는 어떤 견해예요? 아까 판례는 대한민국은 권력분립설이지? 근데 판례 중에서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는 사법부 자제설 취한 것도 있습니다. 좀 되게 공부할 건데 뭐 이라크 파병글제라고 해서 좀 하나 있어요. 자, 그거 판례 아시면 되고 좀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일단 자, 권력분립설이 통설 판례 입장이에요. 그치? 저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자, 지금 보세요. 잘 이해 안 될 것 같은데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할 수 있는데 그냥 잠깐 보세요. 잠깐 보시면 이게 정치 문제하고 법률적 판단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은 정치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거야. 그치? 이게 통칭이지, 지금? 그치? 그래서, 자, 요 예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예인데, 이게 뭐냐면, 자, 미국 판례 중에서 루터드 보든 사건이 있어요. 자, 미국 판례 중에서 루터드 보든 사건. 자, 이거 잠깐 볼게. 자, 빨리 볼게, 빨리. 그래서, 자, 이게 1800년대 판례인데, 1800년대에, 자, 미국에서 이제 로드 아일랜드 주가 있어. 그치? 근데, 이 당시 문제 보세요. 한 명당 한 표지? 우리가 자, 선거할 때 한 명당 한 표가 뭐야? 응? 한 명당 한 표. 무슨 선거원칙? 보통 선거원칙이지? 그치? 근데 이제 이 판례가 1800년대라서 이 당시는 한 명당 한 표가 아니지. 그치? 그래서 누가 선거하냐면 자, 재산이 있는 사람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선거할 수 있어. 재산이 없는 사람은 선거가 안 됩니다. 선거할 수 없어. 무슨 의미냐면 응? 자기 대변자를 국회로 보낼 수 없다는 거야. 자기 대변자를 국회로 보낼 수 없으면 자기 이익을 지킬 수 없다는 거지? 안 그래요? 자, 생각해봐. 만약에 지금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 지금 결정한다. 그렇죠? 최저임금 결정하는데 만약에 아까 이제 알바생들은 선거권이 없다 지금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알바생 의견을 고려하겠습니까? 그냥 점주 마음대로. 점주를 대표하는 그렇죠? 그런 국회의원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겠어? 깎겠어 막 깎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산이 없는 사람도 선거해야지 내 대변자를 국회를 보내서 내 이익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안 그래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재산이 없는 사람은 선거할 수 없대. 그래서 뭐 한 거야 이제. 그래서 이 노드 아일랜드 주가 있지? 한 개의 주인데 이 주에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반란 정부를 깨운 거지. 반란 정부를 일으킨 거지. 한 개 주야, 한 개 주. 한 개 주인데 종전 정부하고 지금 반란 정부가 일어났으니까 지금 정부는 분리된 거 이렇게 분리됐잖아 이렇게. 안 그래요? 한반도 내에 뭐가 있어요? 한반도 내에도 북한하고 대한민국 있잖아. 어떤 정부가 정통성 있는 자 정부야? 당연히 대한민국이지. 은행 그치? 안 그렇습니까? 자,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로드 아일랜드 주인데 지금 정부가 하나 있어, 두 개 있어. 자, 여기 두 개 있어 이렇게. 그래서 종전 정부 있는데 반란 정부가 일어난 거야. 반란 정부가 지금,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주민들은요, 종전 정부를 지지합니까? 반란 정부를 지지합니까? 응? 그런 문제야, 지금. 그치? 이에 대해서 종전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 아니면, 자, 반란 정부를 진압해야 돼.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하겠지. 군대가 투입되는 게 뭐예요? 비싼 계엄령 선포했겠죠. 그래서 계엄령을
안 그래요? 자, 계엄 선포하니까 이제, 자, 종전 정부의 군인이 보드니야, 반란 정부의 군인 루터야, 뭐 한 겁니까, 이제? 보더니, 요 계엄령에 근거해서 루터를 영장 없이 가택 침입해서 자, 체포하게 된 거지, 지금. 그치?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이제? 자, 이제 루터가 이 보든을 불법으로 영장 없이 들어왔다고 해서 불법 가택 침입죄로 고소하게 된 거야. 그치? 자, 어디 갔어, 이제? 자, 불법 가택 침입죄 고소했으니까 재판이 형사로 갔겠지? 형사법원? 자, 형사 간 거야, 이제 여기서. 형사법원에 불법 가택 침입죄로 이제 보든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형사법원이 재판하겠죠, 지금. 안 그래요? 자, 생각해봐, 지금부터. 그러면, 자, 불법 가택 침입죄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하는 것은 무슨 문제? 이게. 정치 문제? 아니면 법률적 판단 문제? 이것은 법률적 판단 문제지, 그치? 그렇잖아, 어? 형법상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문제인 거지, 정치 문제는 아니잖아, 이게? 안 그래요? 법률적 판단 문제지. 그치? 그럼 여기서 법률적 판단 문제니까 형사법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재판할 수 있어요? 형사법원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재판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어? 제가 하려면 먼저 심사할 게 있어. 자,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요 계엄령이 만약에 위헌인 계엄에 근거해서 영장 없이 체포한 것은 유죄겠지. 계엄의 합헌이면, 영장 없이 청구한 것은, 영장 없이 체포한 것은 약간 무죄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계엄이 합헌이야, 위헌이야? 계엄령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알려면 지금 한 개 주안에 두 개 정보가 있어. 이 두 개 정보는, 이 두 개 정보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정보를 지지합니까? 응? 어떤 정보가 주민 지지받고 있는 정통성 있는 어떤 정보가 정통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종전 정보가 정통성 없다면 정통성 없는 정부가 발한 계엄은 위헌일 거고 보드는 유죄겠지. 만약에 종전 정보가 정통성이 있으면 정통성 있는 정부가 발한 계엄은 합헌일 거고 보드는 무죄겠지. 그러면 형사법은 뭘 심사해봐야 돼? 형사법원이 심사할 문제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법률적 판단 문제를 심사하기 위해서 그 전에 두 개 정부 중에서 어떤 정부를 주민이 지지하는지 어떤 정부가 정통성 있는지 정통성을 심사해야 되죠. 여기서. 안 그래 지금? 근데 어떤 정부가 정통성인지 하는 것은 정치 문제야, 법률 문제야. 정치 문제지, 정치 문제. 그렇죠? 이 정치 문제에 지금 법원이 개입을 해야 돼. 응? 법원이 정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 개입할 수 없다. 개입해봐, 그렇죠? 개입했어. 법원이 정치 문제에 개입해서 종전 정부가 정통성이 있대. 만약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종전 정부 편을 들었어. 지금 법원 판사가, 그렇지? 근데 전쟁에서 반란 정부가 이겼어. 판사들 다 사형이지 이제? 그렇잖아, 그렇죠? 만약에 판사가 반란 정부 편을 들었어. 근데 또 전쟁에서 종전 정부도 이겼어. 또 사형이지? 그럴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그러면 어떤 정부가 정통성인지 판사가 개입해야 돼? 아니면 애써 외면해야 돼 이렇게? 외면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부가 정통성 있는지 정치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게 뭐겠어요? 통칭이. 뭔지 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정치 문제하고 법률적 판단 문제가 같이 있을 때 법원은 정치 문제를 먼저 심사해야지 재판을 주자는 거야 지금. 근데 법원은 정치 문제에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이 이제 통칭 문제인 거야, 그치?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런 거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개념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교재 가봐야지, 교재. 교재에서 이제 7페이지. 자, 7페이지 가시면 거기서 이제 맨 밑에. 광의행정은, 협의행정과 통칭을 분리할 수 있다. 그렇죠? 통칭이란 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법할 뿐 아니라 또 한편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집행이 곤란한 것을 말하는 거다. 그렇지? 그게 있고 일단은 이제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법원이 지금 할 수 없다. 그렇지? 그래서 다시 보세요. 다시 3번 가시면 그래서 통치행위는 연역적으로 실정법이 아니고 판례에서 아까 이제 프랑스 판례인데
행정법이 가장 먼저 발전된 국가는 프랑스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혁명을 성공했기 때문에 자, 프랑스에서 이제 권력 분립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프랑스가 이제 제일 먼저 발전됐는데 그 프랑스 판례를 통해서 통치행이 발전된 거야, 지금까지. 실정법이에요. 판례를 통해서 발전된 거야. 그치? 이해하셨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자, 10페이지 가세요. 10페이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10페이지에서 거기 4번이지. 우리나라 통치행위지? 자, 여기서 그러면 생각해봐.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거야. 첫 번째가 법에서 얘는 통치행위니까 심사하지 말해. 법에다 정해놨어. 그게 있어. 또 한 가지는 법이 없는데 학설이 있죠. 학설에서 통치행위래. 그치? 또 한 가지는 법이 없는데 판례가 통치행위래. 그치? 이해하셨나요?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법이지, 법에서 통치행위래. 심사하지 말해. 뭐 있어요? 법에서 심사하지 말라고 다 정해놨어. 뭐 있어, 지금? 뭐 써놨는데. 국회의원. 자, 국회에서 국회를 징계한 거야. 국회에서, 자, 국회의원 징계, 제명, 자격심사 있지? 그치? 자, 국회가 국회의원을 제명시켰어.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자, 제명처분, 취소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법원에 구했습니다. 그런 건데, 여기는 핵심이 이겁니다. 핵심은 국회의 자율권 보장이지. 자, 국회의 자율권. 자,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자, 아까 이제 법원은, 자, 국회에서 국회의원 제명하면 법원이 심사하겠다. 국회 판단을 존중해서 법원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헌법이 자, 소송할 수 있대. 법원이 제소하지 말해. 헌법 조문자 하지 말하잖아, 지금. 자, 읽어볼까, 여기? 자, 헌법 가봐, 헌법 조문. 자, 지금, 자, 10페이지. 자, 10페이지에서, 자, 4번, 1번이지? 헌법 규정 가보세요. 자, 헌법 규정 가시면 이제, 자, 현행 헌법 64조 1항 4항은, 자,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처분 등에 대해서는, 자,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잖아, 지금. 법원에 소송하지 말해, 지금. 자,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야? 국회에 뭘 존중하려고? 자율권. 국회에서 한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서 법을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그치?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제명처분, 취소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법원한테. 그치? 국회의원은, 자, 주의할 게 있어. 자, 지금 누구 하지 말해? 자, 누구 하지 말해요? 국회의원, 지방의 의원. 국회의원이야. 그러면 지방의 의원은 통칭이 아니지. 응? 올해 문제 이거. 올해 국회 3부터 8급 문제 이게. 올해 국회 3부터 8급 문제. 그래서 지방의 의원을 제명했어. 자, 제명했어. 청주시 의회가 청주시 의원 갑을 제명시켰어. 그렇지? 자, 이 갑은 그러면 자기 팔자야? 아니면 제명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에. 지방의 의원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방의 의원은 통칭이 아니라고. 자, 통칭이야. 소송할 수 있어. 소송을 통해 구제해줘요, 지방의 의원은. 근데 헌법은 누가 하지 말해? 헌법은 지방이 하지 말해. 국회는 하지 말해. 국회는 하지 말라고. 그렇지? 뭔지 아시겠지? 자, 이거 아시면 되고. 자, 좀 비교해서 보세요. 지방의 의원하고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가시면. 그래서 일단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 밑에다가. 그렇죠? 거기 이제 헌법 조항 가시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 제명은 통칭이지만 지방의 의원의 징계 제명은 처분성이 있어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통칭이 아니다. 얘는 그치? 이거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다음 가시면 이제 판례. 자, 11페이지 가보세요. 11페이지 판례. 자, 판례에서 자, 통칭이가 인정된 게 있고 부정된 게 나올 텐데 판례에서 이제 그 판례 이제 문제는 거의 다 판례예요. 지금까지 쓸데없는 얘기 했고, 그렇죠? 그냥 문제는요, 이 판례를 얘기 좀, 자, 나중에 이제 객관식 문제 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판례야, 다 판례겠지? 그래서, 자, 판례를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정리가 안 된 지식은, 나중에 혼설투리하고, 득점의 의미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는요, 공부한 내용 항상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자, 통칭에 인정된 판례가 어떤 게 있고, 자, 통칭이가 부정된 판례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딱딱 분리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겠지? 항상 이해한 다음에 암기겠지?
자꾸 암기하시는 거 싫어하시는데 공무원 시험은요 암기가 되게 중요해, 그렇죠? 암기가 거의 반 차지합니다, 그렇지? 응? 그래서 암기 안 됐으면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렇죠? 맨날 공부해보세요. 암기 안 되면 공부 점수 나오는지, 그렇죠? 안 나오니까 암기하는 것을 자꾸, 그렇죠? 암기 습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통치액 인정된 게 어떤 게 있고 부정된 게 어떤 게 있는지 일단 이해한 다음에 딱 분리해서 암기, 정리. 응? 자 정리해서 정리. 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야 이제 요거, 그렇죠? 일단 여기서 통책 인정된 거 하고 부정된 거 쭉 나오잖아,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이건 나중에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가 대통령의 비상겸손포지, 그렇지? 대통령의 비상겸손포. 자 이게 써갖고, 자 과거에 뭐 한 거냐면, 자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든지 신군부가 이제 뭐 합니까? 비상겸손포한 거야, 비상겸을, 그렇지? 자 근데 이게 비상계엄 뭐야? 자, 계엄령 중에서 비상계엄 있었어, 비상계엄. 이거는요, 누가 투입되는 거야, 지금? 평상시에는, 자, 질서 유지를 누가 합니까? 평상시에 국가 질서 유지는 경찰이 하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누가 투입돼? 군대가 투입되지, 군대가. 그쵸? 군대가 투입돼서 이제, 군대가 이제 질서 유지하는 거야, 지금. 그치?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비상계엄 선포할자는 것은 법에서 하래 아니면 대통령이 이제 자 그 시국을 본 다음에 판단하는 정치 판단 문제예요, 이게. 정치 판단과 군사 판단 문제인 거야, 이게.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뭐 한 겁니까, 이제. 자, 경찰 갖고는 안 되니까 이제 군대를 투입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거지, 그치?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비상계엄 선포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일개 판사가 심사할 수 있는 이거를. 안 그래요? 대통령이 한 판단을 판사가 심사할 수 있겠어, 이거? 힘들겠지, 이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헌법 가봐, 헌법. 헌법 가면요, 헌법 가시면, 아까 정치기관이지. 자, 누가 정치기관이야? 대통령과 국회야, 그치? 그렇잖아. 국회도 정치기관이잖아. 그래서 헌법 조문 가시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면, 국회가 심사해, 국회가 이걸. 그렇죠? 국회 심사한 다음에, 국회 제적 과반수, 자, 국회 제적용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뭐 합니까? 대통령한테 비상계엄 해제 요구합니다. 자, 계엄 해제 요구하는 거야, 국회가 지금. 그래서 헌법에는 국회한테 계엄 해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게. 이해하셨죠? 그럼 누가 심사하면 돼? 국회가 심사한 다음에 대통령한테 해제 요구하면 됩니다. 그렇지? 근데 이 비상계엄 선포가 자 잘했는지 이게 타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서 판사한테 소송할 필요 없다는 거지. 법원한테 재판 제기했어, 이렇게 법원한테 재판 제기하면 법원 판사는 정치견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법원 판사가 요 문제 개입해버리면 어때요? 개입해버리면 정치 문제 개입할 거 아니야. 정치 문제 개입하면 공정해집니까? 아니면 여당과 야당 중에서 한 표를 들어야 돼, 지금. 한 표를 듣겠지. 한 표는 이제, 한 표 먹어야 될거 한 편, 그치?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정치 문제 개입하면 재판의 공정성이 깨져, 그치? 판사의 중립성이 깨지기 때문에 헌법은 법원이 개입해야 돼요? 국회가 심사해서 계엄해줘 뭐하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누가 심사하겠어?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은 국회가 심사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법원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야, 비상계엄 선포는, 그치? 이해했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이 통짜.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어? 통체계 속에 포함되겠지, 이게, 그치? 그렇겠지?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자, 판례 중에서 자, 11페이지 가봐. 자, 판례 11페이지 가시면 여기 이제 법원 판례 있지? 자, 법원 판례 중에서 1번 비상계엄 선포지. 자, 비상계엄 선포인데 거기서 이제 셋째 줄 대통령이 그 재반의 객관적 상태에 비추어서 재량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이 상당하다는 판단 밑에 선포했을 때, 자, 그 행위는 고도의 군사적 성격을 띤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선포의 부당을 판단할 권한과 같은 것은 헌법상에서 자, 계엄 해제 요구할 수 있는 누가 갖는다? 국회만이 갖는다, 국회만이. 즉, 자, 국회만이 갖기 때문에 그 선포가 당연무리란 몰라도 사법기관인 자, 법원이
계엄 선포 요건에 구별을 하든지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서 적절치 못하다. 그치? 그러니까 법원이 심사할 수 있습니까?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지금 적절치 못해야 돼. 적절치 못하잖아. 그치? 이해하셨죠? 자, 통째 인정한 겁니다. 자, 그런 거고. 자, 근데 그거 생각해봐.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아까 법이 있어, 법. 자, 법 중에서 헌법, 자, 법률, 명령, 자, 규칙이 있어서 이렇게. 이게 있었지? 근데 지금 아까 대통령과 국회 정치한 거야. 정치는, 자, 정치한 것은 어디 있을까, 지금? 정치한 것이 중에서 어디 취할까? 그 중간이지? 그 중간에 통칭해서 이렇게. 이 중간에.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정치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갖고 심사할 수 없는 거라고. 그치?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대통령의 통칭이 정치일지라도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 질서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침해해. 자, 그런 거 그러면 이게 심사할 수 없는 거야? 위헌인 거야? 위헌은 심사할 수 있지. 법원일지라도. 안 그래요? 자, 그럼 대한민국은요. 헌법 중에서 뭐가 제일 큰 가치야? 제일 큰 가치. 자, 그냥 이거 써놨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인권보장. 자, 국민 인권보장. 인권보장하고 또 한 가지가 자유민주질서. 그치? 자유민주주의. 이게 최고 가치잖아, 이게. 안 그래? 근데, 자, 국가 최고 권력자야. 국가 최고 권력자가 뭐 한 거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지금. 그치?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지금 자유민주질서를 침해하고 있어. 그런 경우라면 심사 못해? 심사 못해요. 심사해줘야 돼. 심사해줘야지. 그래서 과거에 뭐 있었어요? 과거에 했죠? 전두환 씨 등 신군부지? 자, 신군부가 광주 가서 뭐 했어? 국민을 학살했잖아, 학살. 안 그래? 이게 지금 통칭이야? 정치 문제입니까? 정치 문제인 거야. 그냥 범죄 행위야, 걔는. 내란죄 반란죄, 구테타지, 걔는 혁명이 아니지.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내란죄 반란죄라는 그냥 범죄 행위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범죄 행위면 법원이 심사할 수 없는 거야? 심사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심사할 수 있는 거지, 법원이. 그래서 재판했어, 안 했어요? 재판했잖아. 1심 사형. 그렇지? 2심 무기징역. 재판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아무리 통칭일지라도 자, 그럼 생각해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지? 비상계엄 선포가 항상 심사할 수 없는 거다?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일지라도 국가의 헌법 질서를 침해한다면? 헌법 질서를 침해한다면 심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판례 이제 어디냐면 자, 11페이지. 11페이지 맨 밑에 가봐요. 자, 11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 뭐가 있어, 여기? 자, 판례 있지, 판례? 12.12. 자, 12.12 군사 반란 사건 나오지? 자, 12.12 군사 반란 사건 내란행위 나오잖아. 응? 그 가로 속에 뭐가 있어, 지금? 판례 쓴 표현. 응? 자, 비상계엄 선포 확대가 뭘 침해했대? 국헌문란. 국가의 헌법 질서를 침해했잖아. 응? 그런 경우라면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 그치? 마찬가지야.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판례 4번 가봐. 거기도 유신헌법에 근거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했어요? 긴급조치 발령했지? 이 긴급조치도 자, 어때? 국민의 자유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 판례 밑에서 세 번째 가봐요. 대통령의 긴급조치 행사로서 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서 자, 우리나라의 헌법적인 근본 이념인 자,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근데 만약에 발생한다면 걔는 더 이상 통착인 거다.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심사했어.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심사해서 위원회를 해서 이거, 그치?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제한 보호되는 거야? 아니면 통칭해도 자, 대한민국 최고법의 헌법질서. 헌법질서에는 반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먼저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아시면 되고, 다시 앞으로 오셔서 이제, 이번에는, 자, 판례 이제 하나씩 암기하는 거야, 개별 판례들. 응? 핵심만 딱딱 아셔야 됩니다, 핵심만. 자, 첫 번째 뭐냐면, 그냥 이해하시면요, 이해하시면 그 판례 다시 볼 필요 없잖아, 그치? 자꾸 공부하시면 줄여야 될 거네, 이걸, 그치? 줄여야 되는데, 처음 공부할 때 똑같고, 두 번째 공부할 때 똑같으면 안 되잖아, 이게, 그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는요, 일단 이제 다 본 다음에, 뭐 두 번째 이제 한 세 번째 정도? 한 세 번째 정도 공부하실 때는요, 항상 뭐 하시라고?
두 번째까지는 그냥, 자, 두 번째까지는 이렇게 자,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세 번째 정도? 세 번째 정도 공부하시면요. 공부 좀 했어, 이제 많이, 그치? 많이 했잖아, 지금. 6개월째니까 지금. 6개월째잖아, 6개월째 지금, 그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공부하실 때는요, 정독. 응? 정독하셔, 정독. 속독이 아니고 정독입니다. 그치? 정독하라니까 어때, 이제 또 꼼꼼하게 또, 나의 A형이든, 저도 A형이지만 하여튼, A형이든 특징이 뭡니까? 좀 완벽하잖아, 이렇게. 완벽병이 있어갖고, 처음부터 뭡니까? 이제 꼼꼼하게 막 볼 거 아니야,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진도 안 나가 미치겠지만? 답답해 미칩니다, 지금, 그치? 그렇잖아, 그쵸? 아까 봤잖아, 우리가 1편서 많이 나와? 1편서 많이 안 나오지? 어디서 많이 나와요? 2편, 3편 나옵니다, 그치? 아, 그렇잖아. 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빠지실 거면요, 뒤에 빠지세요. 아, 뒤에 나오시고 앞에 빠지세요, 그냥. 빠지실 거면, 그쵸? 이상하게 앞에서 이제, 앞에는 많이 안 나와, 그쵸? 3주 해봤자 몇 개 안 나오는데, 앞에 잘 나오시다가 뒤에서 안 나오고 그래요, 그쵸? 응? 뒤에서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나오시라고, 뒤에서. 자, 뒤에서 나오시고 앞에서 빠지시면 되는데, 또 앞에서 빠지시면요, 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끝인 거야, 이제, 여러분들. 한 번 빠지면요, 다음 시간에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이제. 전 시간 공부 내용이 연결되는데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빠지시면 그 다음 주에 연결이 안 되니까 자, 이제 어때, 이제 수업 시간에 멍하게 있는 거지, 이제. 그쵸? 그러다가 이제 난 안 될 것 같아 하면서도 이제 집에 갑니다, 이제. 아, 그럴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수능 때 저하고 약속하실 건데 저 약속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수업 안 빠지겠다. 그냥 듣기만 하겠다, 그죠? 아, 들은 다음에 집에 가시면 돼. 아, 들은 다음에 저 오늘 프린트 들었잖아. 프린트 몇 페이지 오늘? 프린트 몇 페이지? 6페이지인가? 7페이지인가 하여튼. 프린트 드렸죠? 1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 10페이지 항상 그 정도 가는데 그 프린트 받으신 다음에 그 프린트 드린 거가 핵심이야. 이게 핵심. 이게만 아셔도 오늘 성공한 거야. 그치? 10페이지 복습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1시간밖에 안 되고일걸? 그렇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 복습하신 다음에 이제 자, 복습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복습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고 또 말씀드리는데 또 프린트만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쵸? 학원서 드리는 프린트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프린트는 쌓아놓는 거 아니에요. 왜 드리겠어요, 제가. 오늘 가시면서 복습한 다음에 버리시라고. 버리는 거지, 프린트 쌓아놓는 거 아니에요. 응? 프린트 쌓아놓기 시작하시면요. 나중에 1년 지났잖아. 이만큼 쌓여있어. 그쵸? 걔 볼 때마다 뭐예요? 걔 볼 때마다 한숨 나와요. 봐야 돼. 그죠? 시간 없는데 봐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냥 버리세요. 버리시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쵸? 그렇잖아, 아이들. 그래서, 자, 아까 프린트 드린 것은요, 일단 제가 이제 프린트 드릴 때마다 이 판례는 빠졌으니까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기본서가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올해 이제 9월달 나왔어요. 이게 9월달에. 자, 8월달인가 나왔는데, 8월달 나왔는데, 자, 8월달 기본서 바뀌었잖아, 지금. 바뀌었는데, 이제 그 8월달 이후 나온 판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판례들, 신규 판례들. 그죠? 그 신규 판례를 추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추가 판례는 제가 이제 수업 때 나눠드려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판례 이제 자, 그런 판례 설명드릴 거니까 그 판례 추가해서 이제 써놓으신 다음에 그 프린트 버리는 거야, 이렇게. 버리는 거지. 싸놓으시면 안 돼요. 그렇지? 싸놓으시지 말고, 아까 공부할 양을 싸놓기 시작하면요. 수험생은 공부할 양을 자꾸 넓히는 거야, 자꾸 줄여야 되는 거야. 자꾸 줄여야 되는데, 이걸 쌓아놓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제 공부할 양을 막 점점 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안 그래? 제한된 시간 동안에 경쟁이 안 돼, 경쟁이. 그치? 그래서 이제 오늘 프린트, 자, 복습하시고 버리세요. 버리시고 이제 또 다음 주에 보여야지 하면 이제 어때요?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치? 아, 그날 바로바로 소화합니다. 바로바로, 그치? 미루지 마시고, 그치? 그래서 하여튼, 정독하라고 제가 정독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독의 의미야, 지금부터. 정독의 의미. 그치? 정독하라니까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읽기 시작하는 거, 꼼꼼하게 막 읽기 시작합니다. 정독이 아니야, 걔는 그저 쓸데없는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독이라는 것은, 자, 제가 이제 공부했어. 사평가를 공부했잖아, 이렇게. 사평가를 공부한 것 중에서 나는 보니까 행정소송이 어렵더라, 그쵸? 행정소송에서 항상 막히더라, 문제가, 그쵸? 항상 문제가 안 풀리더라, 그쵸? 그러면 정독이라는 것은 가장 점수가 안 나온 파트를 메꿔주는 거야, 이렇게. 응? 행정소송이 잘 안 나오더라면 이제 행정소송 공부하는 거야, 이제. 그쵸? 안 그래? 공정력이 안 나오더라면 공정력 공부하는 거야, 지금. 그치? 그렇잖아. 이렇게 메꿔주는 거지. 그게 정독인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언제 다 봅니까? 맨날 이거 쓸데없는 거, 그쵸? 그렇잖아, 그쵸? 앞에 봤잖아. 통챙이 또 보고 있어, 통챙이. 한 10번 보고 있어, 통챙이를. 통챙이 쉽잖아요, 그쵸? 응? 통챙이는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제가 통챙이 수업한다니까 우리 학생이 그런 거야. 제가 수업할게요. 그러더라고. 제가 수업할게요. 왜 그렇겠어요? 맨날 여권 나오고 통채하는데 여권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지, 이제? 아, 그래서 저 통채가 4번 들었어, 4번 지금. 아, 그러니까 이거 할 거 없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출제가 잘 되는 파트인데, 약한 파트,
그 약한 파트 이제 그런 파트 메꿔주는 거라서 세 번째 공부하실 때는요 다 볼 필요 없어. 기본서 다 보지 마시고 기본서 중에서 약한 파트, 점수 안 나오는 파트, 객관식 문제 풀면요 항상 안 나와 그 파트가, 그렇지? 어려운 파트 그런 파트를 메꿔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이제 시간이 좀 줄겠지. 이렇게 많이 공부할 양이 줄어드니까, 그렇지?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셔서 3회도 정도의 정도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점수 메꿔주면 올라갑니다. 그렇지? 똑같은 거 할 필요 없잖아, 항상, 그렇지? 자, 뭐 쓸데없는 얘기 했고 하여튼, 그렇지? 그래서 아까 개별 판례들, 이 판례를 이제 하나씩 이제 분석해서 이제 암기하는 거야, 지금부터. 자, 아까 보세요, 이제. 자, 지금 두 번째 판례 뭐예요? 자, 판례 중에 2번 지금. 2번이 아까 뭐야? 남북 정상회담이야. 그렇지? 남북 정상회담. 자, 이게 어떤 판례냐면,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뭐 했어요? 자, 김정일하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 했잖아.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그걸 누가 심사하겠냐고, 그거를. 일개 판사 심사할 수 있겠어? 그런 겁니까? 역사적 평가야. 역사적 평가라든지 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민이 심사해 주겠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은 법원이 심사할 수 없지. 대체 통칭인 거야. 근데 그 당시 남북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저 당시 이제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이제 통일부 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않고 북한 측에다가 이제 정부가 돈을 줬지, 돈을. 자, 돈 줬습니까? 이거 뭡니까? 대북 자금 송금행위지? 대북 자금 송금행위, 그렇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현대 아산에서 이제 정몽 회장이 이제 재판 중에 자살했었고, 그죠? 했는데 이 대북 자금 송금은 자, 통칭이다 아니면 경제기획부 장관하고 자,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법에 어긴 거야. 법에 어겼어요, 그거는. 어겼기 때문에 대북자금 송금은 통칭이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 나오지? 다음 페이지 판례. 자, 다음 페이지 판례 2번. 자, 12페이지. 자, 남북 정상회담이지? 자, 남북 정상회담은 통칭이야, 통칭이 아니다. 통칭이 아니다. 아니면 얘가 이제 심사할 수 있어. 그렇죠? 위원이 이제 심사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이해졌죠? 자, 그게 있고, 다시 앞으로 사면권인데, 11페이지에서 다시 대통령 사면권이지? 대통령 사면시킨 거야. 그쵸? 자, 사면 뭐야, 사면? 사면권. 사면이 뭐냐면, 사면이라는 것은 법원이 이제 재판들이잖아. 그쵸? 법원이 한 판결 등에 대해서, 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합니까? 뭐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에 대해서 이제 형 집행 중인자를 사면시켜서 풀어주잖아, 이렇게. 그쵸? 풀어줍니다. 그러면 대통령 사면권이 지금 사법권 침해한 거예요? 침해한 겁니까? 아니면 국가 원수의 지휘한 거라서 얘는 침해한 것이 아니고 성격 자체는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아니면 권력 분립 원칙의 예외? 예외죠? 예외니까 합헌이야, 위헌이야? 합헌이야, 합헌. 합헌이라고 해서 이제 그 판례, 헌재 판례인데 뒤에 나와요. 자, 뒤에 나오는데 거기 13페이지. 자, 13페이지에서 자, 판례 4번 나오지. 13페이지 판례 4번 가시면 뭐가 나와 지금? 자, 대통령 사면권은 권력 분립 원칙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자, 위반이다, 예외다. 자, 위반이면 위헌이지. 예외니까 합헌인 거지. 그치? 자, 또 한편 대통령 사면권은 심사할 수 있다, 없다. 아까 대통령 사면권이 대통령 사면시켰어. 대통령 사면권을 법원이 심사할 수는 없다. 그치? 통칭이다 하는 겁니다. 통칭이다. 자, 그게 있고, 다시 오세요. 어디냐면, 이번에는 12페이지. 자, 12페이지에서 그 판례 3번 나오지? 자, 12페이지에서 판례 3번, 서운 취소. 자, 서운 취소인데, 자, 그 영화 본 적 있죠? 암살. 암살 영화 보시면요, 이정재가 이제 독립군이야. 이정재가 지금 친일파야. 친일파잖아. 그치? 친일파인데 어때요? 역사적 평가가 잘못되어갖고 친일파한테 지금 엄청난 지금 훈장 줬잖아, 지금. 그치? 안 그래요? 훈장과 포장 줘서 지금까지, 자, 독립유공자로서 예우해줬지, 지금까지? 그렇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뭐 한 거야, 이제?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그 친일파 하는 거야, 그치? 자, 친일파니까 뭐 한 거야? 줬던 훈장과 포장을 이제 다시 취소할 거 아니야, 지금. 서운 취소. 자, 서운 취소합니다. 그치? 자, 이때 그 서운 취소를 누가 하냐면 대통령이 해, 그쵸? 대통령 하는데, 누구한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자, 누구한테 서운 줄 건지 서운 수여지. 서운 수여는 통칭이라고. 그치? 근데
서운 증거, 훈장과 포장 증거 취소하잖아. 그렇지? 이것은 통책이겠습니까? 아니면 명예침해 지금. 자기 명예침해지. 그렇잖아. 명예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운 받아서 이제 어떤 권리가 생겼는데 권리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권리 침해지. 자, 그러니까 서운 취소는 통책입니까? 서운 취소는 권리라든지 명예침해라서 소송해야 돼. 소송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이해하셨죠? 자, 소송해야 되기 때문에 서운 취소는 통책이다, 통책이 아니다. 서운 취소는 통책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 서운 취소와 관련돼서 중요한 판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판례를 오늘 프린트 좀 정리해서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운 취소, 거기서 이제 나중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자,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서운 취소인데, 그 서운 취소와 관련돼갖고, 하나만 볼게, 하나만. 아까 서운 취소 누가 한다고? 대통령이. 그치? 대통령이 하는데, 대통령이 한 것은, 자,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장관이 피고예요, 장관이. 대통령은요, 어떻게 합니까? 서운 취소한 다음에 싹 빠져버려. 싹 빠지고, 소송은 대통령이 관여한다고, 장관이 관여한다고. 장관이 피고야. 그치? 근데 여기서는요, 국가보훈처장 있지.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 자, 국무총리 직속기관이지, 국가보훈처장은 행정각부 장관이 아닙니다. 그치? 근데 뭐 한 거야, 이제? 국가보훈처장이 서운 취소당했다고 근데 통지 준 거야, 통지. 자, 통보해 주니까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원고가 소송했다는 거지. 그치? 근데 국가보훈처장 피고다? 아니면 서운 취소는 대통령이 권한자라서 장관이 피고다. 장관이 피고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국가보훈처장을 피고로 한 것은 소송이 잘못된 겁니다. 자, 지금 피고 잘못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누가 피고라고? 장관이 피고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국가보훈처장을 장관은 정정, 바꿔줘. 이렇게 정정. 피고를 정정한 다음에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치? 이해하셨죠? 그래서 원고가 지금 국가보훈처장을 피고로 했다고 소송을 쓰면, 자, 법원이 안 받아주라고 아니면 국가보훈처장을 장관 바꿔주라고. 장관 정정해서 바꿔줘서 이제 진행하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질문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아직 안 나와 있고, 프린트는 나와 있나요? 프린트는? 나와 있어요? 자, 그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린트에서 서운 취소와 관련된 판례인데, 그 판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서 이제 좀 정리한 거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 좀 하신다면 보시면 됩니다. 걔는. 자, 뒤에 이제 이건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자, 뭐, 그냥 안 써도 되고, 자, 이거로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자, 암기하시면 돼. 자, 봐봐, 지금부터. 자, 법원은 정치 문제 등에 대해서 심사할 수 없어. 자, 통책이 긍정했죠. 아까 긍정한 판례. 뭐 있었어요? 비상경선포.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사명권. 그치? 자, 법원이, 자, 통책이 아니다. 자, 정치 문제가 아니라서 심사한 것은 12.12 군사 반란사건. 아까 전두환 씨. 자, 12.12 군사 반란사건. 내란죄 반란죄. 또 대북자금 송금액이 또 서운 취소. 자, 딱 분리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자, 그 지문은 좀 쉬었다 할게요.